오늘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물건을 고르고 정치인을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힘, 여론 조작의 기술을 정면으로 다룬 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홍보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문제작, 프로파간다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선전, 프로파간다는 지금처럼 세련된 전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람들에게 이거 사세요 하고 권하는 수준이 거의 전부였고, 누구나 약간의 말재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잡부일에 가까웠죠.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거짓말, 선동, 싸구려 정치 구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1년 비엔나에서 태어나 1995년까지 살았던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 거칠고 부정적이던 영역을 대중 설득의 과학으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는 코넬대를 졸업한 뒤 1919년 미국 뉴욕에 세계 최초 수준의 본격적인 홍보, PR 사무실을 열고 공중 여론을 다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 직업이라는 사실을 기업과 정치권에 설득해 나갑니다. 버네이스가 남긴 책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1928년에 출간된 프로파간다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삼촌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사회심리학을 결합해 대중의 마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프로이트의 조카라는 혈연적 연결뿐 아니라 실제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욕망 이론을 소비, 정치, 여론에 적용해 본 첫 세대였던 셈이죠. 버네이스는 무엇보다도 프로파간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말은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설립한 가톨릭 기구, 신앙 포교성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을 널리 전파한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신의 진리를 알리는 고귀한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거치며 이 단어는 전쟁, 독재, 거짓 정보를 떠올리게 만드는 독한 말이 되었죠. 버네이스는 이런 이미지를 의식해 프로파간다 대신 퍼블릭 릴레이션스, 홍보라는 말을 적극 사용하며 선전을 대중의 현실 인식과 습관을 다루는 장기 전략으로 재정의합니다. 그가 보기에 지속 가능한 홍보 전략은 반드시 대중이 이미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의 가치관, 욕망, 두려움에 접속해야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파간다에는 이런 문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중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조차 이미 누군가의 선전에 의해 정복된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더 거칠어집니다. 버네이스는 민주주의를 다수가 표를 행사하는 시대라고 정의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이지 않는 정부, 즉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집단 심리의 메커니즘과 동기를 이해한다면 그 집단을 그들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정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은가? 실제로 그는 공중의 마음을 통제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네이스의 논리는 불편합니다. 다수의 즉흥적 감정과 단기 이익에 휘둘리게 내버려두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즉 시끄러운 군중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와 전문가들이 선전 기술을 통해 여론을 일정 부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비위를 맞추는 포퓰리즘 정치인보다 여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계할 줄 아는 정치인이 진짜 리더라는 주장입니다. 대중이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에게 지도받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 미묘한 간극을 관리하는 기술이 곧 정치 선전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나치 선전이 대중 심리를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버네이스의 이론과 섬뜩하게 겹치는 대목이 많습니다. 실제로 버네이스는 훗날 괴벨스가 나에 쳐서 여론 형성의 결정화를
유대인에 대한 파괴적 캠페인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프로파간다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이거나 인도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한번 정교한 여론공학이 발명되면 누가 그것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 영역으로 가면 버네이스의 상상력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선전을 욕망의 원천을 새로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제품 설명을 잘하는 광고 기술이 아니라 물건이 팔리는 환경, 즉 집단 습관을 만들어내는 과학에 가깝다고 말하죠. 그래서 책에도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책을 많이 팔고 싶다면 책 사세요, 책 읽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보다 먼저 거실에 책장이 있는 집이 세련된 집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네이스는 책뿐 아니라 비누, 담배, 식품, 컵까지 무수한 제품에 이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보리 비누 캠페인입니다. 버네이스는 비누는 싫어하지만 장난감은 좋아하는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비누 조각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보리 비누로 조각을 만들며 놀게 만들자 수백만 개의 비누가 집집마다 깔리며 브랜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비누 조각 대회는 약 25년 동안 이어졌고 아이보리 비누는 단순한 세제 제품이 아닌 창의적인 놀이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더 잘 알려진 작업은 여성의 공공장소 흡연을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포장한 자유의 횃불 캠페인입니다. 1929년 뉴욕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버네이스는 젊은 여성들에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행진하도록 연출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금기였는데 그는 이를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제스처로 프레이밍했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자유의 횃불을 든 여성들이라는 상징은 곧바로 여성 흡연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버네이스의 고객이 당시 미국 담배 회사, 특히 럭키 스트라이크였다는 냉혹한 현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아침 식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아침은 커피와 빵, 주스 정도의 가벼운 식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컨 판매를 늘리고 싶었던 식품회사 비치넛의 의뢰를 받은 버네이스는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벼운 아침과 든든한 아침 중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좋은가를 묻는 조사에 서명을 받습니다. 수천 명의 의사가 단백질이 풍부한 든든한 아침이 좋다는 답을 보내오자 그는 이를 4,500명의 의사가 권고한 건강한 아침, 베이컨과 달걀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베이컨과 에그는 미국식 아침 이미지 뒤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선전 캠페인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버네이스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대중은 결코 아무렇게나 주무를 수 있는 무정형의 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숨은 동기가 있고 각자의 욕망과 불안이 있으며 그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면 선전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정받는 대중이 조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흐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선전은 비로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위험한 것은 이런 기술을 냉소적으로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처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파간다는 한편으로는 정치와 기업이 대중 심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지만 동시에 여론공학자들의 자기 교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소비자 유권자는 단순히 분노하거나 헌멸을 느끼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선전의 메커니즘과 허점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내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내 것일까?
책장 하나, 비누 한 개, 아침 메뉴, 여성의 흡연,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까지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많은 것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손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한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볼 것인가? 오늘 밤 광고와 뉴스, 그리고 SNS 타임라인을 스쳐 지나가는 문장들을 볼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의 의도에서 출발했을까? 감사합니다.